첫 번째 발표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창출을 위한 시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해리엇 디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 명예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해리엇 디컨 교수님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대학 명예교수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예산 2003년 협약 관련 역량 강화 퍼실리테이터로 20개국 이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2018년 이후 브리티시 아카데미와 브리티시 카운슬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 종사하며 인도와 키르기즈스탄의 공동체들과 함께 유산에 민감한 지적 재산과 마케팅 전략 개발에 참여하셨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패널에 그리고 특히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MZ세대 그 청년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어떻게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보호할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례, 제가 직접 사업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산에 민감한 마케팅 또 지재권 전략, 그것을 저는 이제 약자로 줄여서 하이팸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문화산업 또 문화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이 하나의 자원으로서, 소위 말해 리소스로서 이 창의경제 혹은 창의산업을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이 시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역으로 시장이 무형문화유산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지도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시간과 노력을 수세대에 걸쳐서 이런 많은 리소스, 이런 자원을 개발시키는 데 노력했던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순환고리가 있는데 실용적인 전략을 생각할 때 있어서 이런 순환고리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전략이 결국에는 공동체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보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과거에 무형문화유산이 아주 취약하다, 시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상업화되면은 이게 부정적인 역할을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이 탈맥락화된다거나 상품화된다거나 과잉 상업화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불균형이 있을까봐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던 것이죠. 전승 공동체와 시장 간의 불균형이 있다, 세력의 불균형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부터 유네스코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지속가능성 또 지속가능 발전의 연결고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공동체들이 무형문화유산을 이제 시장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유자, 전승자 공동체가 어떻게 최대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서비스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제 시장이 출시가 되긴 했어도 이것을 컨트롤을 잘 해서 결국에는 이게 대기업이나 일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사업은 하이팸스, 지금 보시다시피 highpamsindo.org 웹사이트 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이팸스 인도 사업은 브리티시 아카데미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샬럿트 베르데 교수님 그리고 방글라나탁.com 바타차라야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일은 결국에 이제 학계 전문가분들 그리고 NGO 분들, 공동체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풀뿌리 NGO 그리고 3개의 다른
보유자 전승자 공동체와 함께 협업을 했었습니다. 이 보유자 전승자 공동체는 인도의 웨스트 벵갈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RCH를 보존하고 전승하고 활용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제 출시를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더욱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냐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하이펜스라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유산에 민감한 지재권 그리고 마케팅 전략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하이펜스인데요. 그래서 핵심은 공동체의 니즈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동체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을 메워드리고 ICH를 활용을 하고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지원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유산과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잘 관리할까? 다시 말해 유산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까? 그와 더불어서 마케팅 역량 그리고 지재권 또 법률 역량은 어떻게 강화할까라는 것을 함께 아우러서 생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이 일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을 앞서 말씀드렸던 3개 공동체와 함께 협업해서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었고요. 방법론을 위한 툴킷도 마련했었고 정책 관련된 여러 권고안도 이미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공동체가 이미 시장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 그리고 ICH를 활용해서 지속하는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이펜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공동체 입장에서 그 시장의 참여를 더욱더 극대화하면서 그것이 유산을 보호를 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케팅 베네핏을 충분히 극대화하면서도 그 유산을 보호를 하면서 하지만 또 시장 점유율은 키우면서 그리고 동시에 지재권 도구들 예를 들어서 지리적 표시, 상표권, 저작권 등과 같은 이런 법률적인 지원 도구를 활용을 해서 또 유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핵심은 공동체 니즈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펜스 모델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래서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보고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특히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출시를 했는데 시장에 팔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싶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전략을 우리가 개발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대한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동체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도 이걸 소송을 한다거나 법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케팅 전략 이행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몇 가지 툴을 저희가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 툴을 개발해서 공동체로 하여금 다양한 이 단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툴들은 진단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공동체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진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슈들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잘 관리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유산을 어떻게 그 시장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거에 가장 하나의 큰 이슈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학계나 유네스코에서도 유산을 시장이랑 같이 결합해서 생각하는 그런 분석이나 연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론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시장이 지나친 상품화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것이 우선 유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유산의 뿌리를 한번 다시 성찰해보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지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예능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어떤 상품이 나타나는데 이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확히 어떤 기술이나 기능과 예능이 들어가는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 상품, 개별 서비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유자, 전승자 공동체가 계속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예능을 더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가 정말 진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급급한 것보다는 시장에 출시함으로 인해서 역으로 전승자, 보유자, 그 공동체 분들이 예기능이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는지 여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욱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출시되고 판매가 되면서 이 유산의 전체적인 생태계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전략을 두 개의 서로 연관된 차원에서 생각하려고 했었습니다. 우선 하나는 공동체 권익 향상이었습니다. 공동체 원들이 함께 어떻게 협업해서 시장과의 관계를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런 시장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라고 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게 시장에 하나의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공동체에 어떤 식으로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보려고 한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 차원은 이 예기능을 극대화하는데, 이 레퍼토리를 극대화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와 더불어서 작가, 그 예술가 공동체가 혁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혁신이 어느 정도의 유사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이 축에 따라서 한번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혁신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혁신을 수용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사한 예기능, 레퍼토리를 이런 식으로 더욱더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데 있어서 그것을 좀 정리해주는 모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그 이시원 학생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인데, 이게 이론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실제 이게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행에 옮기면 어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웨스트 벵갈의 나야 마을에 한 80여 명의 작가분들, 파추아라고 부르는 이제 예술가 그리고 예술가분들의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페인팅 댄 스크롤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그런 민속 유산이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제가 어떤 툴을 개발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분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공동체 권익 실현을 세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선은 예술가, 작가분들의 권리, 다시 말해 저작권,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내가 작가로서 창작을 할 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지 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GI라고 하는 지리적 표시 제도를 일단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그 토착민 예술가분들이 직접 마케팅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것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작가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협업적인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술가 단체가 있거나 예술가 협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역할을 더욱더 극대화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파타치카 스크롤 두루마리를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유산을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 지리적 표시 제도, 도구에 대해서 이제 예술가분들이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예술가, 다른 작가분들에게 서로 지식 공유하고 정보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보시다시피 파타치트라 아트 코드, 행동 규범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기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제3자와 뭐 협상을 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갤러리에, 미술관, 관장한테 우리가 우리의 작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할 때 이런 행동 강령을 가지고 가서 협상에 임하면은 훨씬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행동 강령, 이런 윤리 규범에 있으면
윤리 규범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디자인을 나중에 뭐 미술관에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2차, 3차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저작권 권리를 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권리 보장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유용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디지털 스토리텔링 훈련을 이런 워크숍을 할 때 그리고 그 유산의 뿌리, 유산의 결실, 디지털 마케팅을 할 때 예술가분들에게 있어서 이 노래를 하는 이 두루마리의 그 그림을 그리는 것과 더불어서 노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 이게 두루마리를 판매를 하고 헤어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거는 상품화되긴 하지만 이것을 제작 과정에서 있는 노래를 부르는 그거는 그 맥락이 유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노래 민속 음악적인 면을 같이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QR 코드 같은 것을 사람들이 스캔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두루마리나 회화 작품을 판매를 했을 때 거의 QR 코드가 부착이 돼 있어서 QR 코드 스캐닝 하면은 그 작가가 만드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예전 여기 이제 장인분들 중에서 이런 두루마리를 만드는데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것을 중단하신 분들도 이런 QR 코드라든지 기타 다른 도구를 통해서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인들이 다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사례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보자면 저희가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이게 시장에 너무나 지나치게 출시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반대로 생각하면 포텐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실질적인 하이팸스와도 같은 사업이 ICH 기능 보유자분들에게 있어서 혜택은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